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중국 정치외교 쉬운 9번째는 마오쩌둥이 가장 잘한 한 가지는 뭘까요? 죽어서야 겨우 대접받는 인민지원군 유해 송환과 중국인들의 촌철살인 반응편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제10차 중국 인민지원군 유해 인도식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한국은 국군과 유엔군 유해 발굴 작업 중에 발견된 중국 인민지원군의 유해를 중국에게 인도해 왔는데요. 2022년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서 913구의 유해가 인도되었습니다. 이번 11월 23일은 제10차 유해 인도로 25구가 또 인도되면서 총 10차례에 걸쳐서 938구가 인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된 25구의 인민지원군 유해는 사실 2021년에 국군 유해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2021년에 발굴된 유해를 엄밀한 과학적 조사를 거쳐서 어느 국가의 유해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한 뒤에 인민지원군 유해로 확인이 된 25구의 인도를 중국 측에게 통지를 했지만요. 그동안 중국 측이 한미동맹 강화라든지 한미일 연합전선에 불만을 품고 유해 인도를 거부해 오다가 이번에 유해를 받아간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정치적으로 하네요. 자, 왜 11월 23일이었을까요? 그동안 미루어왔던 한일중 3국 서울 정상회담을 사전 논의하기 위해서 11월 26일 서울에서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기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공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래 한국의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연합 노선에 불만을 품고 유해 인도를 거부하는 총국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미루다가는 한국이 중국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것을 우려하여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을 핑계로 이른바 한미 간 이간策동과 물타기를 노리기 위해서 서울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고요. 거부하고 미루었던 인민지원군 유해도 이번에 사전에 받아간 것입니다. 중공은 뒤늦게 유해를 인도하면서 중국이 생산한 윈이라고 하죠. Y-20 수송기를 한국에 파견해서 25구의 유해와 335점의 유품을 한국 측으로부터 전달을 받아 돌아갔습니다. 중공은 Y-20 전략 수송기가 중국 영공에 진입하자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라고 불리는 젠22대를 유해 수송기를 호위하는 것으로 파견해서 유해 운송에 예우를 갖추었는데요. 이 장면은 중국의 정규 뉴스 보도 시간에 방송되면서 애국주의 선동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호들갑을 떨었던 거죠. 한국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하여 발굴된 인민지원군 유해는요. 매번 요명성에 있는 심양시 항미원조 열사능원에 안정이 되는데요. 유해가 도착한 11월 23일에는 심양공항에서부터 일단 한미원조 열사능원으로 이동한 뒤 다음날 24일 공식 유해 안장식이 열렸습니다. 중공은 11월 23일 심양공항에서 항미원조 열사능원으로 이동하는 도로 주변에 약 1000여 명의 군중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열기도 했는데요. 역시 선전선동의 달인들답게 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서 미 제국주의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고 이들의 희생으로 미 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인민지원군 유해를 인도하는 것도 정치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중공의 이런 작태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중공이 한국전쟁 중에서 대표적인 승전 중의 하나라고 자랑하며 영화로도 만들었던 상감령 전투 아시죠? 그런데 오히려 이걸 영화로 만들어 전국에 뿌리다가 중국 네티즌들이 오히려 해외의 자료들을 뒤져서 확인하는 바람에 거짓임이 탄로나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유해 귀환식을 본 중국 네티즌들 중에는 상감령에서 미군은 겨우 400여 명이 사망했지만 인민지원군은 7만여 명이 사망을 했고 이게 어떻게 중공의 승리냐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전투가 미국에 알려지면서 미국인들이 비인간적인 집단 살상을 멈추라는 반전운동과 반전 여론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고 이것이 휴전의 계기가 된 것이라면서 중공의 인해 전술이 오히려 더 비인간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요, 한국전쟁에서 인민지원군 포로는 약 2만여 명인데 이들 중에서 약 14,000여 명이 결국 대만을 선택해서 갔고 약 6천여 명이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2,900여 명이 공산당 당원이기도 했지만 이들 모두 6천여 명이 돌아오자마자 영웅대접은커녕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스파이라며 당적이 있는 2,900명은 당적을 박탈당하고 대부분 처형되었다며 중공의 이중성을 비난했습니다. 또 살아남은 포로들과 그 가족들은 감시 대상으로 찍혀서 평생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북한의 중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언급한 한국전쟁 기술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미 제국주의가 40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북한을 침략했으나 용감한 북한의 인민군이 이들을 격퇴했고 미군은 결국 휴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고 중국 네티즌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요. 북한 교과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당시 북한 인민군은 단지 4문의 대포와 1개의 중대 병력으로 미군 5만 명, 300척의 군함 및 1000여 대의 전투기와 3일을 싸워 이겨냈으며 이때 중공이 파견한 인민지원군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다고 하며 중공이나 북한 모두 엉터리, 과장되고 조작된 전쟁 정신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학자들 중에도 중공이 한국전쟁에 참여하면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다고 학술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첫째, 한국전쟁에 참여하는 바람에 대만으로 쫓겨간 국민당 군대를 쫓아가서 몰아내고 대만을 통일할 기회를 지금까지 놓쳤다는 겁니다. 둘째, 한국전쟁에 참여하는 바람에 미국에게 장기간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발전한 기회를 놓쳤고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은 멸망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또한 마오쩌둥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은 마오가 일석삼조의 잔꾀를 부린 것이지만 그러나 마오의 이런 잔꾀는 오히려 중국에게 2가지 좋은 일을 남겼다고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은 사실 이미 제가 2020년 10월 24일과 25일 연속해서 생방송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의 생각을 전한 바가 있죠. 한번 다시 2020년 10월 24일과 25일에 방송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오의 일석삼조 잔꾀의 첫 번째는요,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국민당에서 항복한 군벌 세력을 모조리 한국전쟁에 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청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대만으로 도망갈 수 없는 지역에서 항복한 국민당 군대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를테면 주로 사천성, 섬서성, 청해성 등의 중국 서부 지역으로 도망가다 항복한 국민당 잔당들이 대부분인데 신장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로 도망간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들을 나중에 한국전쟁에 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당 항복한 그 군대를 자연스럽게 청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오의 일석삼조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동북삼성 지역은 군벌 세력이 득세를 하던 거죠. 이들을 한국전쟁에 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오쩌둥은 군부의 군벌 세력을 청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서 마오쩌둥은 공산당 내부의 반대 세력을 장악할 수 있었고 군권과 통치권을 강화하면서 이런 1인 집권 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마오쩌둥의 일석삼조 잔꾀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 네티즌은 중공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두 가지 장점이 생겼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오쩌둥의 장남인 마오안닝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하면서 북한처럼 왕조 세습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오쩌둥이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장남은 한국전쟁 갔다가 사망했고 둘째 아들은 어릴 때 국민당에게 체포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2007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어릴 때 이질로 병사했습니다. 자, 중국 네티즌이 꼽은 한국전쟁 참전 두 가지 장점 중에서 두 번째 장점은 마오가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하면서 대만이 공산당에게 무력 통일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시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중공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대만을 공격했다면 대만을 통일할 수 있었고 미국과의 협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지 않고 발전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일종의 빅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고요. 한 중국 네티즌은 마오쩌둥이 중국인들을 위해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사망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오쩌둥이 1976년 사망하면서 지긋지긋한 문화대혁명이 10년 만에 끝이 났고 마오의 정치적 과오에 질려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개혁개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오쩌둥은 장남을 한국전쟁에 참전시켜 후계자로 확실히 키울 생각이었지만 마오안닝은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규칙을 어기고 미군의 잦은 공습에도 계란볶음밥을 해먹다가 불빛과 연기를 본 미군 폭격기 폭격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우연한 상황에서 급반전을 하기도 하죠. 이번 인민지원군 유해 송환과 중공의 영웅 귀환 선전 선동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예전처럼 뜨겁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권리와 신분을 보장받는 소위 공산 귀족 계급과 그리고 별로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세뇌된 우매한 민중들은 중공의 애국주의 선동에 아직도 열광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실업대란에 시달리는 청년 세대들은 비교적 냉정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시진핑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이 그나마 행운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인들은 중국이 서쪽의 북한이라며 서조선이고 권력에 눈이 먼 시진핑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비록 3년이면은 성공했지만 설사 아들이 있었다고 해도 세습은 못할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 중국인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인민지원군은 한국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인해전술로 달려들었지만 수없이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살아 돌아간 사람들은 영웅대접은커녕 최하층 빈민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포로로 잡혔다가 대만을 선택하지 않고 돌아간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제국주의에 세뇌된 스파이라며 수청당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이번 유해 송환처럼 죽어서 돌아간 사람들만이 겨우 사후 대접을 받았을 뿐이죠.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